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박 시장의 실종 및 수색 과정, 정치 경력을 집중 소개했고 일부는 박 시장이 어떤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한 외신들의 보도 저희가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이 내용부터 좀 먼저 만나볼까요? 네, 주요 외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및 수색 과정, 정치 경력을 소개했고 일부는 그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AFP, 블룸버그 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긴급으로 내보냈습니다. AFP는 박 시장의 학생운동, 시민단체 활동과 서울시장 경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 AP는 박 시장의 인권변호사 활동과 정치 이력을 소개하며 2022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여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강한 선출직 공직자가 숨졌다며 박 시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른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박 시장이 한국 최초의 성희롱 사건에서 승소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가장 공격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서울의 공격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칭찬받은 시장이라면서 1,000만 인구의 서울에서 1,400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과 830만 인구의 뉴욕에서 2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대비시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박 시장을 가리켜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선출직 공직자라면서 민주당의 2022년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박 시장이 정치적 연줄도 또 경험도 없이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며 예상을 깨고 그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것은 한국인들이 기득권 정치에 질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도 인구 1,000만의 도시인 서울을 이끌었던 박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은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전 여직원이 박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것이 사망 요인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도 앞다퉈서 이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요? 네, 교도통신은 박 시장의 사망으로 범 여권에서 동요가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참여연대 창립에 참여해 부패 정치인 낙선 운동을 벌여 행동파 변호사로 불리기도 한 박 시장은 옛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관되게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NHK는 박 시장이 2017년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좌석에 설치한 버스에 승차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해외 코로나 소식으로 저희는 좀 주제를 바꿔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네요.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인데 전 세계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 시간 8시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236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55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른 것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3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기준으로 6만 2천 명을 기록해 최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 층이 바이러스 전파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몇몇 주만 보더라도 젊은이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년층보다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층의 경우 무증상자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는 주들에 대해 재봉쇄를 심각하게 검토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찍 주가 어떤 주는 너무 빨리 일찍 재개에 나섰다면서 다른 주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보건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봉쇄를 계속해서 유럽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를 풀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단적 산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요. 네, 유럽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그 영국의 경우 봉쇄가 거의 해제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봉쇄가 계속 적용되던 체육관과 수영장, 미용시설 영업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펍과 카페, 식당, 호텔이 다시 문을 연 데 이어 체육시설마저 영업을 재개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가 심각한 남미, 중동과 같은 지역의 13개 나라를 거쳐서 오는 방문객들의 입국을 다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칠레, 방글라데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방글라데시 출신의 입국자들의 집단 감염이 심각해지자 유럽연합 EU에 유럽 이외 국가 출신 입국자에 대한 방역 지침 수위를 높여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일본 상황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일본 신규 확진자가 어제 68일 만에 다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는 수도 도쿄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젊은 층이 상당합니다. 홍콩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3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예, 유럽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만나봤습니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